원장님, 그 문자 왔어요. 19에 173하기 땅도 좋아요. 팔렸는데, 자, 봅니다. 19에 173일. 봅니다. 자, 이 서면에 이 바닷가 앞입니다. 바닷가 앞에, 그죠? 이제 농지가 430평인데 거의 1차 가격으로, 그죠? 거의 2차인데 1차 가격으로 누가 사고, 뭐 차순위 들어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한번 봅니다. 바다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바다가 보이고 이렇게 이제 누가 낙찰을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보전관리의 가축 사육 제한구역이다. 자, 요거는 별 막 큰 문제는 없다, 그죠? 우리 소대장 키우면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거 뭡니까, 이거요? 이거 아주 어찌 보면 안 좋은 겁니다. 자, 우리 저기 남해 다랭이 마을 가니까 이게 많아요. 자연 경관지가 많이 붙여놨어요. 왜냐 그러면은 그 탁 타고 가는데 성차로 기분 좋게 싹 다랭이 마을로 가는데 밑에 건물이 떡 놓사면은 이 다랭이 마을이 완전 가치가 훼손되거든요. 그래서 자연 경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 볼 때요, 이러면 됩니다. 보통 보면은 자연 경관지고 따지면 좀 애매한데 이러면서 요거 누릅니다. 이게 뭐죠, 이거? 토지인데. 눌립니다. 눌려가지고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자연 경관지고 보전관리고 가축 사용으로만 놔두고, 요거는 대강 안 온다이죠. 우리 단독주택이 된다. 여기 조금 애매합니다. 요런 거를 여러분이 자꾸 질문해야 돼요. 아니, 의문을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해놨면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어떤 거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해놨는데 내가 갖고 있는 땅이 완충녹지로 또 변경된 경우가 있죠. 완충녹지. 그건 아예 설계 안 되거든요. 요 옆에 완충녹지죠. 법원 앞에. 복도지나 복도에. 요거는 절대 건축 안 됩니다. 그런 걸 사면은 그거는 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경관지구 이라면 이제 이런데, 그러면 요 보면은 도면 밑에 보면은 항상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여야 될 거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자연 경관지구를 본 게 요것하고 요 두 개는 별표 두 개는 꼭 봐야 됩니다. 알겠죠? 두 개는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자연 경관지구를 보니까 여기 보니까 조례가 있더라. 조례 보니까 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가 해야되죠.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층수는 3층이야. 12m 이하를 한다. 그리고 다만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구역 안에서는 1.5배까지는 뭐 건축할 수 있는데 심의를 거치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3층 이하 1m 이하는 심의를 거쳐서 여기서 놓고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땅이 밑에 쭉 내려서 있으면 괜찮은데 이 올라갔고 본격에 너무 안 되겠어. 이 다니는데 이 도로에서 너무 뭐 경관을 해치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건축을 1층만 한다든지 이제 그런 제한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요 봅니다. 어차피 여기 들어왔으니까 땅에 보면은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보전관리 그러면요, 요거 타고 봐야 됩니다. 알죠? 그러면은 여기 별표를 눌러봅니다. 눌러보면은 보전관리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독 주택됩니다. 그 나머지는 여러분이 쓸 게 없어요. 자, 다시 봅니다. 아까 뭐 본다고 했죠? 도면 밑에 별표, 그죠? 자, 다시요. 이 별표, 도면 밑에 있는 별표, 조례의 별표 두 개를 봅니다. 보는데 요 별표를 딱 누려보면은 국계법의 요 별표를 보면요,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해놨어요. 우리 보전관리는 외우세요. 단독 주택 빼고는 할 게 없다 이러면 됩니다. 간단히 보면은. 그럼 원장님 요 있는데 요 보니까 도시계획 조례에 뭐 조금 능가중인데 4층 이하는 뭐 능가중이 있는데 봅니다. 그럼 일종에서 뭐 할 수 있으면 하라 이 말. 일종에서 할 수 있으면 하라 해놨는데, 그러면 남해군 조례에 가서 그럼 보면은 뭐 할 수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조례에 능가줬으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해놨는데 건생 1, 2종 건생이 된대요.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걸 할 수 있는데, 자, 1종 먼저 봅니다. 1종 건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거 휴임죠? 이게 커피점이거든. 이거 안 된대. 그럼 단독주택이 안 되는 거지 뭐. 아시겠어요? 자, 2종 봅니다. 2종은 더 좋은 건데. 자, 이게는 자 그런 거 있죠. 자,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일반 음식점 이 말입니다. 2종에 이게 안 됩니다. 그게 아마 아자가 그렇게 돼. 여기 아마 일종에서 아하고 자가 일반점이고 그럴 겁니다. 아자.
그 1종에서 아, 제외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찡그리세요. 자, 1종에서 아, 2종에서 자가 안 된대. 제외한대. 그러면 팍팍팍 찡그리라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건축이 안 된대. 휴일점 안 되고 일반점. 일반점은 뭡니까? 술 파는 음점. 그게 안 된대요. 그래서 안 좋은 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또 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펜션이 됩니까? 이거는 펜션은요, 사실은 우리 단독주택이 있는데 신고하고 이러면 펜션 숙박을 영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항시 건축 남의 군 건축가 물어보세요. 뭐 건축이 되고 건축물 관리대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건축가에서 건축물 관리대랑 용도도 바꿔주고 다 합니다. 그거 물어보면 제일 정확해요. 정확해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뭐죠? 자, 3, 4번. 산을 사는데, 살 뻔 했는데, 우리가 안 샀습니다. 그거 보면은, 자, 3, 4 보면은, 관광지 있죠, 관광지. 자, 여러분이 도시계획 확인을, 토지연계획 확인을 해서, 뭐가 이상한 게 있으면 짚어야 됩니다. 그거 물어봐야 돼요. 그럼 관광지, 자, 그거 보면 3, 4번에, 오른쪽에 빨간 것에 써놨죠? 자연 녹지인데, 가축 사육 제한구역에 관광지에 놨어. 그럼 관광지가 뭐냐? 저도 잘 몰라요. 그 구청에 전화했어. 여기에, 여기는 의창구청에 전화를 했더니, 건축가 전화했더니, 관광 담당하는 또 직원 별도로 있대요. 그걸 바꿔주더라고. 그래서, 요게, 저 마금산 온천 원탕 바로 옆에 땅인데, 자, 한번 봅니다. 19에 10589. 자, 한번 봅니다. 창구 북면에, 여러분, 그 북면에 가면은 모텔 많은 데 있죠? 네. 단지. 그쪽에 발이 붙은 땅입니다. 자, 봅니다. 자연 녹지에 공장 설립할 때 승인을 받아라. 이런 겁니다. 관광지 따지죠. 요거. 여기 이제 아킬레스건입니다. 아킬레스건. 자, 요 보니까, 요 지도를 보면요. 지도를 보면은, 요 땅인데, 요 땅이 도로가 옆에 있고 괜찮아요. 그래서 옆에 땅이 뭐냐 그러면은 옆에가 모텔 단지에 완전 모텔 초입니다. 모텔. 자, 여러분 원탕 아시죠? 원탕. 요 보면 모텔이 많이 있어요. 뭐 짬 모텔 뭐 이라고 쫙 있습니다. 있는데 숲속 모텔 옆에 붙은 요 길에 붙은 이 땅입니다. 이 땅. 알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길을 해서 오른쪽 모텔이니까 요거도 모텔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검토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땅을 토지용 계획을 가니까 정확하게 보니까 관광지가 딱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했더니 건축가다 문제였어요. 자, 봅니다. 관광지 어디 있노? 자, 자연 녹지에 자, 요거는 빼피고 자, 요 딱 나오죠. 관광진흥법의 관광지다. 떼놨어요. 그래서 처음에 건축가 전화했어요. 건축가를 했더니 그거는 또 도로는 붙었더라도 관광지로 됐기 때문에 관광 담냐 통화는 돼야 됩니다. 또 바꿔주더라고. 또 통화를 하니까 딱 보더니 건축 안 됩니다. 그거는 관광지로 지구를 이렇게 만들 때 그거는 아예 건축 안 되는 거로 딱 정해놨대요. 완충독지처럼. 그래서 그거는 사시면 안 됩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사시면 안 된다. 건축이 아예 안 됩니다. 건축 무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즉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물어봐야 돼요. 나중에 용도가 바뀔 수도 있죠.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막 개발장구역 막 이래 보면 됩니다. 개발장구역. 자, 물어봅니다. 여기에 35번에 보니까 산청군에 보니까 계획관리 농림지역이라. 그럼 농림지역은 보존산지 맞죠? 계획관리지역은 뭐고? 계획관리지역은 준보존산지역. 자, 이해가시죠? 계획관리는 준보산지고 농림지역은 보존산지고
요거는 대출이 잘 되고 요거는 대출이 안 되고 이 말이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러면은 이 두 개가 좀 섞여 있다. 섞여 있으면은 이 면적이 얼마고 요 면적이 얼마고 요건 물어봅니다. 그래서 결국 보전 산지가 얼마고 준 보전 산지가 얼마고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건 어디서 확인합니까? 그거? 어디 확인합니까? 자, 외우세요. 산지 정보 시스템 가면 됩니다. 시스템 가면은 산지 구분 현황에 보전 산지 면적이 임업용, 다행히 그래도 공인용보다는 임업용이 나아요. 알겠죠? 임업용 산지 면적이 22,000이고 주음분 산지는 54평이래. 그럼 요거는 아예 없다 봐야 됩니다. 선을 껐다 보기 조금 기대가 붙은 거지 사실 이거는 그럼 뭐 좋다 나쁘다 이거. 농협에 전화하면은 대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럼 요건 어디 가야 된다고 대출하러? 산림조합. 산림조합 가면은 조금 될 겁니다. 산림조합에. 농협에는 요것밖에 안 돼요. 요거 플러스 뭡니까? 도로 접한 거. 알겠죠? 도로접. 준본 산지 플러스 도로접. 그렇게 해야 농협에서 오세요. 이랍니다. 한번 검토하자고. 자, 그 다음 봅니다. 이 산을 살다 보니까 누가, 이게 정비창에 있는 사람이 뒤에 퇴직해서 약초 키우려고 요를 하나 사오러 가고 싶어요. 하는데, 갔다 오더니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알려줍니다. 자, 요 경사도는 어디 가면 됩니까? 경사도. 아까 전에 이 임업용 산지인지 공인용인지 준보진지는 산지 정보 시스템에 가고 경사도는 산림 정보 다드림 가면 됩니다. 산림 정보 다드림 가면 이런 자료가 나와요. 그리고 필지별 산림 정보 보고서 이런 게 나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경사도는 어디 간다고? 경사도 지금 해야지. 돌아서부터 까먹다고. 산림 정보 다드림. 자, 준 보존 산지인지 보존 산지 면적은 어디로 간다고? 아유, 많이 배웠네. 됐습니다. 두 개만 하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취득세 면제되는가? 자, 어떤 분이 왔어요? 10억짜리, 20억짜리인데 10억에 공장을 맞춰봤는데 돈 좀 있으니까 돈이 많이 없대요. 그래서, 아, 그래요. 우리 매수신청 대리하려고 하면은 감정가 1%니까 10억 정도, 20억짜리면은 10억이나 잡아두면은 원래는 2천만 원 받아야 됩니다.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깜 놀이죠. 그럼 10억이나 잡아두면은 1,500 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그럼 둘 중에 협의니까 1,500 주든지 2천만 주든지 입찰 대행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돈은 별로 없대. 그래서 이제 설립한 지 몇 년 됐습니까? 물어봅니다. 2년 됐대, 2년. 법인인데 설립한 지 2년 됐대요. 안 그러면 개인기업체로도 2년밖에 안 됐대, 자기가. 그러면은, 오케이. 뭐가 그러면 도움됩니까? 자기는 10억나 잡아두면 공장은 취득세 몇 프로죠, 취득세? 4.6%. 공장 상가는 4.6%죠. 공장 상가 오피스텔 4.6%인데, 그러면은 4년 이내니까, 설립이 4년 이내에 자기가 제조를 한대요. 그러면은 이게 75%가 감면 조항이 있어요. 알겠어요? 그 대신에 2년 이내에 팔으면 안 돼. 공장을 돌려야 돼.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자, 몇 년 이내요? 4년 이내. 4년 이내. 그런 공장은 된다는 겁니다. 취득세가 올해 연말까지 70% 감면, 75% 감면이 됩니다. 자, 교회는 종교단체는 100% 감면됩니다. 100%. 100%. 그래서 교회명이나 잡아놓는 거는 좋은 게 취득세가 10억이면은 4,600만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그러면 구청에 가면은 지방세 감면 신청서에 목사님이 사인을 해서 제출하면은 제로 고지서 줍니다. 제로 고지서, 취득세 제로 고지서를 줘요. 그래서 교회는 안 해도 되고, 공장은 몇 년 이내? 4년 이내 창업 중소기업. 그쪽은 해당이 됩니다. 75%. 자, 그 다음 봅니다. 이 해운동에 대동시가 상가가 나오는데, 여러분 체납 관리가 1,300 밀릴 때. 근데 질문을 잘해야 돼. 여러분 관리소 가서 소장님 얼마 밀렸습니까? 이게 상가가 지금 4,600에서 막 떨었는데 얼마 밀렸는 게 1,300 밀릴 때. 그러면 소장님은 무조건 밀린 거 연체자까지 다 답을 줍니다. 그리 보면 안 되고 어떻게 물어본다고요? 소장님 3년 이내 공용 관리비만 얼마 밀렸습니까? 이리 물어봐야 돼.
그러면은 답을 줍니다. 아, 300이다. 그러면 300만 내면 돼요. 알겠죠? 질문 잘해야 되는데 3년 이내 공용 관리만 이런 부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년 초가 됐다든지 전용 관리비라든지 전용 관리비면 전기수도 가스비입니다. 임차인에 쓴 거. 그 다음에 연체료 이거는 낙찰자 부담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낙찰 받아가지고 수료생이 낙찰 받아가지고 관리비를 300만 원 물고 800만 원하고 대략 1200 들어갔는데 피아노 교실에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임대해가지고 지도는 200만 원 들어가고 월세 30만 원을 받고 있어요. 2만 들어가고 괜찮죠? 그러면은 그래서 관리비는 3년 이내 공료만 낸다고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강생 보니까 원래 약국자리인데 낙찰 받았대요. 약국이 있어가지고 야 저거 많이 받겠구나 했는데 약국에서 2칸을 쓰다가 지 낙찰 받은 거를 안 쓰겠대. 그래갖고 약국을 좀 줄여봤어요. 면적을 줄여갖고 자기 거는 이제 양쪽 코너를 줬는데 얼마 전에 1000만 원 깎아도 사서도 깎아줬대. 보증금을. 그래서 1000만 원에 60만 낸대요. 9,000원 낙찰 받아가지고 막 그래도 막 은행이나 좀 왔다. 그죠? 은행이나 한 1억 정도 투자해봤자 지금 연 1%고 한 달에 1년에 100만 원, 200만 원 이리 막 이야기 나올 건데 그래도 월세 600이니까 좀 낫다. 그죠? 조금 근데 A급은 아닌데 B급 정도 되겠다. 그 다음에 성산구 중앙동에는 내가 이제 문자 보냈어요. 돈 좀 벌어서 이야기를 해봐라 했더니 요걸 낙찰 받았어. 한 11억 정도 매도를 해가지고 7억 원가는 934인데 한 1억 6,600을 벌었다 했는데 자, 상가라고 봅시다. 상가면 세금 몇 프로죠? 1년 미만이다. 곱하기 몇 프로요? 55%. 만약에 6개월 만에 이내했다 하면 55%, 1년 6개월에 이내했다 하면은 44%. 자, 봅니다. 41번. 왜 법인명의로 많이 받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법인명의는 개인으로 받으면요, 상가, 토지 같은 거는 1년 미만이면은 50%고 2년 미만이면 40%입니다. 2년 이상이 되면은 누진세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지방소득세 10%를 별도로 넣으면은 결론적으로 1년 미만이면은 55%, 44%, 6.6에서 46.2%입니다. 근데 자 봅니다. 5억짜리 상가를 2억에 받았어. 그래서 페인트 좀 칠하고 했더니 미용실 아줌마가 3억에 팔으래요. 그럼 단타로 한 3개월 만에 1억 벌이 생겼어. 그럼 세금 얼마가 간단해요. 5,500, 1년 반이면 4,400, 2년 반이면은 2,200입니다. 22%딱 보면 돼. 22%. 자, 외웁니다. 1년 미만이면 몇 프로요? 55. 2년 미만이면 44. 2년 지나면은 누진세. 자, 거기에서 상가는 누진세인데 토지는 플러스 11%가 또 붙어요. 11%. 이게 뭐냐 그러면은 여기서 되지만은 토지는 뭐 한다고요? 플러스 2년 지나면은 토지는 플러스 11%. 이게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비사업용 비사업용 토지라 해가지고 요거는 몇 프로요? 플러스 몇 프로 더 한다고? 2년 지나면 11% 마이너스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공제를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재미나는 거는 2년 이상이면은 예로 막 금액 큰 거는 10억 된다 그러면 46% 막 달리겠죠. 달리는데 어떤 분이 우리 수강생이 보니까 이게 비사업용 토지가 11%가 붙었거든요. 추가로 이게 붙었는데 요거 붙은 게 한 30억 됐대요. 요 놈이. 여기 2016년도부터 신설됐거든. 이게. 신설돼가지고. 언제 신설됐다고요? 2016년도. 이게 신설됐습니다. 신설되면서 2016년도 여름에 팔았어요. 잔금을 받고. 그래갖고 11% 낸 것이 30억쯤 된대. 입이 톡 튀어나왔어. 내가 그랬어요. 나도 한번 내보면 좋겠다. 30억 세금 좀 내보면 좋겠다. 아니, 앞에 누진세 놔두고 플러스 11%에 30억 냈대요. 참, 이 부동산 딱 많은 사람이 있어. 토지 사면은 이게 막 딱 저기 김해에 그 무슨 마트가 뭐가 들어왔다 하더라. 그 사업용지를 어떻게 팔았는가 봐. 팔았는데 근처에 팔았는데 한 200억 넘게 팔았는가 봐, 돈을. 자, 그런 분도 있고
아이고 10원도 없어 죽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자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은 NPL 부실 채권을 해서 한 사람도 있어요. 부실 채권. 그래서 이제 근데 부실 채권은 지금은 자본금이 5억이라 해야 되니까 조금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그 다음에 건가문에 등록도 해야 되고 좀 그래서 지금 투자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 다음 법인 및 낙찰할 때는 좋은 거는 대출이자, 인건비, 유류비, 식대, 월세, 대출이자 다 빼기 때문에 순수한 2억까지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럼 법인 지방소득 넣으면 11%. 그죠? 11%죠. 합치면은 11% 내면 됩니다. 그래서 법인은 1인 법인도 되고요. 자본금 한 1,000만 원, 예금 잔액쯤에서 있으면 되고, 그런 제한이 있는데, 돈을 함부로 빼면 안 됩니다. 법인은. 함부로 빼면 안 되고, 또 조금 제한이 있어요. 예로, 1억을 버렸다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돈을 배당할 때, 15.4% 원천징수, 배당세도 있어요. 그 다음에, 종소재신 갈 때, 그것도 합산해서 해야 되고, 좀 그런 건 있는데, 일단 세율면에서는 불리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아파트는 낙찰받는 거 보면 주로 법인을 많이 받아요. 김해부천 가보면은 10개 중에 한 7개는 법인입니다. 여러분 가보세요. 1등 된 사람이 거의 법인이 많이 들어와. 들어오는 이유는 이제 절세가 되고, 개인 낙찰 받으면 1억 낙찰 받으면요. 여러 1억 6천짜리 1억 받았어. 그럼 중개업소 가서 1억 2천에 판다 하면은 2천만 원, 그러면 지금 당장 2천만 원 1년 미만이면 얼마입니까, 죠? 아니라. 이건 상가약이고, 주택은 55%가 없어. 그게 44%이 들어옵니다. 1년 미만에. 44% 1년 지나면은 누진세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만 남아도 44% 내놔야 돼. 근데 법인은 좀 다운 계수들 인수를 안 합니다. 개인은 당장 급하죠. 2천만 원 가는데 44% 주려고 하면 좀 바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장님 혹시 다운 계약서 1,000만 원이라도 좀 안 될까요? 그 이유는 뭡니까? 44% 세금 때문에. 근데 법인 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1억 2천요? 팔아주이소. 이랍니다. 왜냐 하면은 2천만 원 남아도 내 2천만 원 막 경비 막 쓰고 대주자 받고 짜고짜고 다 빼면 된다. 그죠? 인건비도 내가 뭐 줬습니다. 그거, 그렇게 막 빼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요 상가를 낙찰을 받은 사람이 보니까 개인 받아가지고 법인을 넘가가지고 팔아먹더라고. 이 갑이 낙찰 받아가지고 법인을 만들어서 파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겁니다. 주로 보니까. 아무래도 법인의 세율이 좀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식당을 파는데 면적이 식당이 100평인데 토지가 주차장권 1,000평이라. 그럼 전부 다 그 뭐 상가로 보고 해주느냐? 그건 아니래요. 그건 아니고. 자, 봅니다. 상가는 1년 미만이 뭐 55%, 이상이면 44%, 2년 지나면은 6.6에 46이 1%인데, 토지는 55, 1년, 2년 똑같아요. 상가하고 똑같습니다. 갔는데, 뭐가 틀립니까? 2년이 넘으면은 11% 붙고 빼기 장기 보유 특별공제 되는데, 그럼 100평이면은 300평은 사업용을 보고, 700평은 11% 플러스 장기 보유 특별공제 뺀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100평이면은 3배 정도는 이제 요거를 사업용을 보고 나머지 700평은 너무 크니까 700평은 비사업용을 보고 11%가 더 붙는다. 아마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지하 2층인데 지하 1층. 지하 1층을 낙찰 받아서 여러분 지하 1층 낙찰 받아 뭐 여러분 지하 1층 쳐다보도 안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쳐다봐가지고 지금 스크린 골프장 만들었어요. 이 지하 1층입니다 원래. 이거 뭡니까 이거? 지하 1층, 지하 1층. 지층 1호인데, 건물이 커요. 한 450평 됩니다. 빌딩의 1층 전체를 낙찰을 받아갖고 스크린 골프장 만들었어요. 이렇게. 잘 만들었죠? 바로 세로나 골프 해갖고 여기 지하 들어가면 딱 있습니다. 그런데, 팔라고 하니까 문제 생겼어요. 여기서 예로 25개 팔라고 하면 세금이 엄청 오겠죠. 폭발적으로 오겠죠. 폭발적으로. 그래서 수강 들으면서 법인을 낙찰받아야 되는데 잘못 깨웠다. 첫 단추를 잘못 깨웠다. 첫 단추를. 그래서 많이 후회했어요. 자, 봅니다. 제가 만약에 저거 샀는데 제가 법인하게 만들어서 개인을 법인 판 다음에 다시 법인 판다는 거. 그렇죠. 자, 이 사람도 개인에서 일단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이렇게 팔았어요.
말고. 자, 그러면 이제 안 좋은 점이 넘어가면 또 뭐가 묻고 지금? 취득시가 4.6% 내죠. 근데 그게 또 좀 안 좋. 애초에 그만 법인 만들었으면은 4.6%는 안 물어도 되는데. 자, 그다음 봅니다. 지하 2층. 여러분 지하 2층 받아가지고 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요거를 예술극장으로 임대를 놔가지고 4천에 200만 원 받다가 지금은 250 받습니다. 250. 그 6,500원 차 받아서 4천에 250 받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임차인을 쫓아내면 안 됩니다. 쫓아내면 안 되고 지하 2층이니까 뭐 한다고요?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 양도 양수서를 받아가지고 자, 지하 2층이면은 소방법에 굉장히 신경 쓰이죠. 그러면은 신규라면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소방법에 그 통과를 하면 힘드는데 승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 임차인은 쫓아내고 폐업시기 삐고 지가 신규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둘이 손잡고 가가지고 이사비에 한 500만 원 주고 손잡고 가가지고 구청에 가서 자, 이 사람이 빠지고 내가 승계 받습니다. 이라고 내가 승계를 낙찰자가 받고 임차인이 생기면은 또 다시 승계를 주고 이러면 일이 쉬워요. 승계를 받으면은. 그럼 쉬운데 시엘이 막 명도하고 집행관 대동하고 시엘이 막 다 쫓아내고 그 사람도 기분 나쁘다고 폐업시기 삐고 막 아이고 모르겠다 막 갚겠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내려고 하면 이제 여러분 지하 2층이면은 탈주고 2개 없으면 대도 안 해요. 알겠죠? 탈주 하나 있으면 안 냅니다. 2개가 있어야 불나면은 요 가고 도망가피고 이렇게 되는 거지. 5층 건물도 그래요. 5층 건물도 계단이 밑에 2개가 생겨야 돼요. 그죠? 2개가 있어야 도망가기, 이지 5층에 계단뼈 하나 딱 하면 큰일 납니다. 5층 이상 되는 거. 자, 그래서 그때 쓰는 양식입니다. 양도 양수서. 영업자 지위 승계서 이런 서류들이 이제 요런 서류가 필요하다. 승계 받을 때. 자, 아파트